DL 피지컬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DL 피지컬 채널이고요. 일단 그래서 그 채널 구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채널 구조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로지컬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컬 채널, 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지컬 채널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그 채널의 유형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로지컬로 어떤 형태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 트랜스포트 채널은 얘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 그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채널은 그야말로 무선 자원으로 RF를 이렇게 나가는 실제 채널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PCCH, BCCH, CCCH, DCCH, DTCH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호처리에서 배웠던 배열어랑 좀 연계를 한번 해볼게요. SRB 0, SRB 1, SRB 2, SRB 3, 그 다음에 DRB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문제를 오지선다로 드릴게요. 잘 찍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PCCH는 페이징을 처리하는 애예요. 그래서 페이징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페이징은 NSA에서는 LTE로만 수행을 해요. 그래서 5G에서 현재는 페이징 채널은 없어요. NSA에서는 SA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SA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페이징은 PCCH로 전송을 하게 돼서 PCH가 PDSCH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전체 모든 단말한테 브로드캐스트하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요 단말, 요거는 저희가 베어러로 단말에서 쓰는 베어러를 매핑을 할 때 몇 번째 베어러로 매핑이 될까요? 어떤 베어러로 매핑이 될까요? 얘는 뭘로 될까요? 번호로 주셔도 되고, 요 보기 중에 번호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써주셔도 돼요. 어떤 걸까요? 얘는 SRB, 네, 맞습니다. 0번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BCCH는, 감사합니다. 틀려도 돼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틀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답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BCCH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이거든요. 브로드캐스트 채널은 그야말로 진짜 항상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항상 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되는 것들이 MIB라던가 SIB를 전송을 해요. 근데 얘는 뭘까요? 얘도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니까 모든 단말들한테 그냥 주는 채널이니까 페이징이랑 비슷하게 얘도 SRB 0로 사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PCCH는 이제 RRC 시그널링으로 사용을 하는데, CCCH, 그 다음에 DCCH도 RRC 시그널링을 사용하게 되고, DTCH는 데이터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CCCH는 뭐다? 얘도 SRB 0번. 아직 베어러가 다 생성이 안 됐을 때 브로드캐스트에서 쓸 수 있는 CCCH는 SRB 0번이고요. 그 다음에 DCCH는 SRB 1번. 네, 이렇게 되겠죠. SRB 2번은 이제 NAS 메시지로 MME와 연동할 때, AMF나 MMB로 연동할 때 쓰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질문. DTCH는 DL 트래픽 맞나요? 트래픽 채널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느 걸로 연동이 될까요? 뭘로 연동이 될까요? DTCH.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DRB. 네, 맞습니다. 데이터 레이디오 베어러죠. 그래서 트래픽을 주는 베어러는 DTCH가 DRB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DRB 연동이 돼서 QCI 9번, 다른 것들도 뭐 QCI 9번으로 나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요거라고 보시면 QCI 1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처리에서 했던 과정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로지컬 채널에서 PCCH로 페이징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PCH로 해서 얘는 PDSCH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채널은 MIB와 그 다음에 SIB가 있거든요. 그래서 MIB 같은 경우는 BCH로 내려가게 돼서 BCH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는 MIB. SIB 같은 경우는 SIB는 DL 쉐어드 채널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CCH는 아직 그 베어러가 다 생성이 되기 전에 브로드캐스트하게 쏘는 거기 때문에 레치 과정에서 CCH를 처음에 초기에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CCH로 기본적으로 그 리컨피그 메시지나 이런 거는 다 DCCH로 전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누구로 온다? 얘로 온다. 대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G에서는 이제 BCH 같은 경우는 그 얘가 PBCH라 그래서 PBCH는 이제 MIB를 전송을 하죠. 그래서 PBCH 전송을 하는데 PBCH는 DMRS가 같이 들어있어요. PBCH의 DMRS와 함께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PSS와 SS가 하나로 묶어서 전송을 해서 블럭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이거를 싱크 시그널 블럭이라 그래서 SSB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RSRP 측정은 SNR 측정은 SSS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베어러는 연동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컨트롤을 위해서 PDCC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DCCH는 우리 무선 자원에 대한 자원 할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DL 그랜트, UL 그랜트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상위단의 채널들과는 로지컬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과는 연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얘 또한 PDCCH를 찾기 위해서 DMRS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DCCH용 DMRS, PBCH용 DMRS, 그 다음에 PDSCH용 DMRS 각각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DMRS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PTRS라는 게 새롭게 5G에서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CRS, 네, 여기 있네요. CSIRS 용으로 이렇게 따로 생성이 되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TRS라는 게 이렇게 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UL 쪽은 보시면, UL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 UL 같은 경우도 PUSCH에는 PTRS가 이렇게 DMRS를 보완을 하게 되고, PUCCH 같은 경우는 여기도 PUCCH용 DMRS가 있고, 그 다음에 UL 싱크를 위해서 레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링크에 대한 채널 추정을 위해서 사운딩 레퍼런스 시그널 SRS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L 같은 경우는 여기 PBC, DMRS, 여기도 DMRS, 여기도 DMRS 뭐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전부 다 CRS라는 Cell Specific Reference 시그널에서 다 수행을 했죠. 그리고 이 CRS를 가지고 RSRP도 측정을 했고요. 근데 CRS가 사라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게 PTRS라던가 이런 것들도 CRS에서 하던 기능들이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CSIRS 기능도 CRS에서 하던 게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된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TE에서도 CSIRS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릴리 12 이상에서 있었고요. 근데 4레이어 이상일 때는 CSIRS를 LTE에서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4레이어 이상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한 건 없고요. 규격적으로는 CSIRS도 나중에 규격 반영이 돼서 추가가 이미 되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CRS를 통해서 그런 채널 매저먼트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게 맨날 헷갈려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뭐 막 그 로지컬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 그리고 채널이 막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익숙해지는 거에 좀 더 목표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리긴 했는데 일단 로지컬 채널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컨트롤 채널과 트래픽 채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들은 이러한 용도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설명을 드려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채널은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인 거죠. 중간에 있는 애들인 건데 얘는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 인코딩이나 인터리빙 옵션 방식이나 어떤 정보인지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그 채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트 채널에는 우리가 트랜스포트 블럭이라 그래서 TBS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 속도 얘기를 할 때 한번 전송할 때 전송되는 단위에 대해서 트랜스포트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 맥 레이어에서 이제 스케줄링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포맷에는 이제 블럭 사이즈, TBS도 포함이 되어 있고 MCS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테나 매핑 레이어 뭐 이런 것들 매핑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채널들은 보신 것처럼 BCH, 페이징 채널, 그 다음에 쉐어드 채널, 래치 채널 이런 게 있죠. 쉐어드 채널은 3G 때는 각각 그 베어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LTE로 오면서 쉐어드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다 같이 포함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쉐어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 이유는 베어러를 각각 리저블을 해서 이렇게 각각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안 쓰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 리저블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쉐어드 채널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3G 때는 채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단순화가 된 거예요. LTE 오면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직 저희가 3G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은 제가 규격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거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트랜스포트 블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랜스포트 그 채널에서는 이제 TBS가 결정이 되면 그 패키지 사이즈가 트랜스포트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이게 그 맥 레이어에서 이제 그 구성을 해서 CRC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CRC에서는 CRC에서는 이제 얘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CRC를 붙이는 에딩 과정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코딩과 그 다음에 그 채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듈레이션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MCS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소스 매핑을 하는데, 리소스 매핑은 이제 273RB, 여기 RB에 몇 개의 RB에 할당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안테나 레이어는 1레이어부터 4레이어까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제 무선 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 코딩을 할 때 하크의 액렉을 이용해서 액렉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재전송을 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얘가 얼마나 모듈레이션을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RV라는 게 나오거든요. 리던던시 버전 RV. 그래서 RV로 재전송하는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듈레이션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모듈레이션은 그 구성할 때 MCS를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MCS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과
etc, 기타 등등으로 MCS 결정을 해요. 모듈레이션을. 그러니까 2비트를 보낼지, 4비트를 보낼지, 6비트를 보낼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CSIRS에서 측정된 값 중에 CQI,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RI, 랭크 인덱스, 그 다음에 PMI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가장 큰 지표이고, 그 다음 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QI는 1부터 15까지 있어서 요 중에 15가 더 좋은 수거든요. 15가 큰 수인데 요걸 가지고 일단 매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CQI를 가지고서 이게 뭐 QPSK로 보낼지, 그 다음에 뭐 16쿼으로 보낼지, 그 다음에 64쿼으로 보낼지, 그 다음에 256쿼으로 보낼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된 다음에 이게 이제 MCS로 그 변환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MCS는 이게 0부터 27까지, 30일까지 있긴 하지만 28부터는 재전송이니까 0부터 27까지 이렇게 매핑을 하게 해주게 돼요. 근데 이게 1대1 매핑은 아니고 요 안에서 그 CQI가 그러니까 우리가 MCS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크리터리아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CSIRS는 우리가 전송을 뭐 20mm마다 하기도 하고 40mm마다 전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 할당은 슬롯마다 할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한 번씩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QI는 우리가 MCS를 결정하는, MCS는 당연히 매 슬롯마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MCS를 할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게 CQI인 거고, CQI가 MCS다는 아닌 거죠. CQI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MCS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RI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RI를 2로 보내는 것과 랭크 4를 보내는 거, 같은 무선 환경일 때, 그러면 이때 CQI는 동일할까요? 랭크 2를 보낼 때와 랭크 4, 같은 무선 환경인데 CQI를 예를 들어 2일 때도 15를 보내고 4일 때도 15를 보낼 수 있을까요? 같은 환경에서?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그 두 개의 채널을 이렇게 보내서 리시버에서 받을 때와 4개의 채널을 받을 때는 리시버에서는 4개의 채널에 대한 품질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소고널리티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각각 수신의 그 허미시안 함수, H 함수를 우리가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널과 H 함수가 컨볼루션이 되면 이게 그 리시버에 대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랭크 2일 때와 랭크 4일 때는 같은 그 CQI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무선 환경이라 그러면 그 RI4가 되면 얘는 뭐 한 12, 뭐 이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똑같은 품질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또 MCS를 결정을 할 때는 이제 BLER이 상당히 또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ETC에 해당되는 가장 큰 팩터가 BLER이겠죠. 블럭 에러 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BLER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에러가 얼마나 났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PDSCH를 전송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똑같은 MCS로 보내면 안 되겠죠. 얘를 당연히 모듈레이션을 내려 4비트 보내던 거를 2비트로 보내던가 해야 데이터가 훨씬 더 깨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내려서 보내겠죠. 그래서 그 블럭 에러 레이트를 보고 에러가 많이 났을 때는 이렇게 MCS를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 BLER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겟 비에리아를 우리가 보통 10%, 한 1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에러가 10%가 날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유지할 거예요. 에러가 10%가 나더라도 10%는 버리고 재전송하고 그냥 갈게요. 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타겟 BRL의 10%가 됐는데 얘가 한 12% 정도 에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10%이기 때문에 10%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를 10%로 맞추기 위해서는 MCS나 RI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줄여서 훨씬 더 에러가 안 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조사마다 제조사의 특징에 맞게끔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속도가 잘 나오게 잘 재전송을 하고 그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재전송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조사별 성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조금 더 그 수월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봤던 거고요. 지금은 커버리지 위주로 NG팀에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위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CRC를 붙이고 그 다음에 CRC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LDPC로 그 코더가 바뀌었거든요. 그 LTE 때는 터보 코드를 썼어요. 터보 코드를 쓰다가 그 NR로 와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LDPC 코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링 채널에 대해서는 폴라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죠. 얘네가 훨씬 고속에서도 그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그게 좀 바뀌게 됐고, 여기 있군요. 채널 코딩에서 LDPC 코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인 매칭을 해서 이제 얼마나 레이트가 많은지 그거에 대한 그 각각의 자원에 대해서 레인 매칭을 하게 되고 하크를 수행을 하게 돼요. 하크 수행을 하게 된 다음에 얘네가 훨씬 더 잘 전송이 그 에러 없이 전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터리빙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램블링, 그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규격에서는 릴 17이었나요? 네. 2의 10제곱에 대한 1024 컴이 정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28기가 FR2에서는 그 64컴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요. 워낙에 고속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64컴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256컴은 256컴은 릴 16이었나요? 17에서 얘가 그 합의는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규격에 이제 반영은 되긴 했는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구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 레이어는 1레이어부터 4레이어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이제 포트 매핑이 레이어 매핑에 따라서 똑같이 되던가 아니면 뭐 좀 랭크 리덕션에서 적게 되던가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코딩은 이제 미리, 그러니까 프리가 미리잖아요. 미리 코딩을 해서 얘가 훨씬 더 그 매핑이 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해서 그 전송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위해서 프리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얘는 UL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DL은 수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긴 하죠, 사용을. 그래서 일부 제조사는 뭐 MRC 프리코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소스 매핑, 이제 이게 VRB라고 하고 뭐 이게 매핑이 되면 VRB가 이제 PRB로 매핑이 되는 거죠. 벌처 리소스가 이제 피지컬 리소스를 매핑이 되는데 거의 1대1 매핑이 되니까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빔포밍을 통해서 IQ 모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송이 무선단으로 전송이 되게끔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채널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규격에서는
그 38.2xx 시리즈에서는 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얼마나 어떻게 그 채널, 무선 채널에 대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무선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고. 자, 그래서 일단 DL 채널을 보면은요. DL 채널은 레퍼런스 시그널을 일단 먼저 볼게요. 이거는 릴 15 기준에서만 내용을 넣었어요. 릴 16에 가서는 릴 16에서는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생성이 됐어요. 림 RS라던가 뭐 SLS라던가 그 다음에 CLI RS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성이 훨씬 더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일단 얘네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애들부터 얘기를 하면 PSS는 타임 싱크, SS는 프레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3 곱하기 SSS 플러스 PSS가 돼서 PCI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PSS와 SS를 가지고 타이밍 싱크와 프리퀀시 싱크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DL 싱크를 맞추는 애고, 얘는 PBCH와 함께 전송을 해서 SS 블럭으로 전송이 되죠. 그리고 PTRS는 얘 같은 경우는 트래킹 레퍼런스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실레이터의 로컬 오실레이터의 페이즈 로테이션이라는 페이즈가 틀어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되는데 주로 높은 밀리미터 웨이브 프리퀀시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맨데토리여서 3.5기가에도 컨피그는 돼 있어요. 컨피그는 돼 있으나 사용은 안 하고 28기가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MRS는 디모듈레이션 레퍼런스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디모듈레이션 레퍼런스 시그널인데 얘가 없었던 건 아니고 CRS가 LTE 때는 그 역할을 했던 거고, UL 같은 경우는 DMRS가 있었어요. LTE 때도 있었죠. 그래서 DMRS는 각 채널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실제 채널의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MRS가 이제 기준이 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PDS, SCH, SNR, SINR이, PDSCH, 뭐 MCS 뭐 이런 거랑 비례 상관관계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PDSH, SNR은 DMRS를 PDSCH의 DMRS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PDSCH를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준인데 얘가 신호가 안 좋거나 좋거나 결정이 되면 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PDSCH, DMRS를 PDSCH, SNR이 가장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팩터인 거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팩터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그러면 최적화를 할 때 어느 채널, 어느 품질을 가장 보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SS, RS, RP, SS, SINR을 그래도 이걸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럼 말이 다르네요. 그러면 말을 바꾼 건가요? 그러니까 PDSCH, DMRS가 가장 정확한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CSI, SNR은 얘를 가지고 제가 MCS를 매핑을 하는데, 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얘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MCS.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SI, SNR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최적화를 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권고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PDSCH, DMRS, PDSCH, SNR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팩터는 맞아요. 최적화를 할 때. 근데 이거를 왜 보지 말라고 저는 요게 아니라 요걸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지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네. SSB는 옆에 셀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PDSCH도 이렇게 같은, PDSCH의 DMRS도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할당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다? SSB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신호를 쏘고 있는 거야. 항상. 가입자가 있던 없던 항상 쏘는 애예요. 근데 CSIRS와 그다음에 PDSCH, DMRS는 가입자가 있을 때만 쓰고 얘네는 빈포밍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가입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 신호는 이렇게 신호를 많이 주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가입자가 어떤 때는 여기에 있고 어떤 때는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신호를 주고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반말로 드라이브 테스트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때 PDSH, SNR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입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신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SNR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가입자가 없고 이쪽에 없고 가입자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SNR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최적화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PDS, SNR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상대편에 가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 왜 안 좋은지를 분석을 할 때, 상세 분석을 하고 그 로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PDSH, DMRS를 보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전체 셀의 품질을 체크를 할 때는 SSB를 가지고 RSRP, SNR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드렸던 이유는 이거예요. SSB는 항상 쏘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첩이 돼 있으면 이렇게 두 셀이 중첩이 돼 있어서 SNR이 안 좋으면 SSINR이 안 좋아요. 근데 DMRS, SNR은 좋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좋을까요? 아니죠. 얘는 어떤 때는 상대편에 가입자가 많으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빈포밍까지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그 당시의 품질은 얘가 반영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셀의 품질을 최적화할 때는 얘를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얘는 그래서 야간에 측정했을 때, 주간에 측정했을 때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입자가 그때그때 체크했을 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건 좋아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거는 전체 셀의 품질이 반영이 되니까 맞지만 로그를 가지고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최적화는 기본적으로는 얘를 보고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그래서 SS, SNR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거긴 최적화를 해주는 게 가입자가 많아졌을 때는 결국엔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적화할 때는 그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네, 딴 얘기로 샜네요. 요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었고 전에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업무하는 데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3,000%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CSI RS 같은 경우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레퍼런스 시그널이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CQI, RI, PMI를 구성을 하는 거고 TRS는 트래킹 레퍼런스 시그널이어서 얘는 CSI RS를 보완해주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 걔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얘를 그래서
그 도플러 시프트의 영향이 있거나 모빌리티에 의해서 주파수가 바뀌거나 할 때 얘가 그 TRS가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PDCCH가 있어서 얘는 DCI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PDCCH가 컨트롤 채널이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할당하는데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슬롯이 있다고 하면 PDCCH가 있어서 PDCCH가 PDSCH 얘의 자원을 어디에 할당하고 어떻게 할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L 그랜트라 그래서 UL 자원에 대한 그 정보도 얘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L의 자원의 할당이라던가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MCS라던가 뭐 이런 것들, RI 뭐 이런 것들도 다 PDCCH에서 그런 DCI를 통해서 다운링크 컨트롤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할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DSCH는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가 실제 실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러는 것들이 얘는 싱크를 잡아주기 위한 거고 요런 것들이 다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빈포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채널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얘한테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그 컨트롤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할당되는 게 PDSCH인 거죠. PDSCH는 그냥 우리가 화물 트럭에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 화물 트럭에서 여기 짐 칸인 것 뿐인 거예요. PDSCH는. 그래서 요 앞에서 얘가 어디로 가고 운전을 하고 하는 거는 요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 레이더가 있고 뭐 이런 게 CSIRS 뭐 이런 것들이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여서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 피지컬 채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RS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거냐면요. 네. TRS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트래킹 레퍼런스 시그널인데 이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NR 가면서 새로 생겼어요. LTE 때는 바둑판에 CRS라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RB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롯 여기는 심볼이잖아요. 심볼이 이렇게 다른 심볼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얘를 DMRS를 하고 얘를 DMRS를 해가지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단말기에서 수신을 했더니 얘가 타이밍이 되는 게 나한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위치가 요거구나를 하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DMRS만 있거나 CSRS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얘가 기준을 잡을 때 딱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전송되는 전송 단위가 슬롯 단위로 전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더 조금 떨어져서 있으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얼마만큼 떨어진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몇 심볼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신호가 요때 들어오는구나. 그 타이밍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때 데이터 추출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추출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하기 위한 게 TRS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럼 TRS가 장점이 뭐예요? 얘가 왜 필요해요? 라고 문의를 드리면 유즈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8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네, 19년이었을 것 같아요. 19년 초에 어떤 사업자는 TRS를 전송을 안 했어요. 어떤 사업자는 TRS를 전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자는 스테이너리 테스트에서 고정에서는 속도가
400메가가 나왔어요. TRS를 전송한 업체는 TRS를 전송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380Mbps를 전송을 했어요. 고정 장소에서. TRS를 쓰면 그만큼 PDSCH로 자원을 사용하는 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제가 속도를 드리는 건. 이렇게 전송을 했어요. 근데 이동을 했더니 30km per hour로 이상으로 이동을 했더니 얘는 TRS를 전송 안 하는 업체는 속도가 200MHz로 BPS로 200MBps로 떨어졌어요. 근데 얘를 이동을 했더니 얘 같은 경우는 한 340MBps로 전송을 그 BPS 속도가 나왔어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TRS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뭐에 영향을 받게 되죠? 도플러 시프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플러의 영향 때문에 그 TRS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위치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잡아서 얘가 속도가 이렇게 BLER이 올라가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RS를 쓰면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TRS를 쓰는데 또 이걸 너무 자주 전송하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늘어나서 PDSH로 자원 할당되는 게 줄어들어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TRS를 사용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플러 시프트 이런 거는 좀 뒤에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UL은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단 DL 리소스에 대한 매핑을 다 넣어놨어요. 제가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라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잘라서 봐야 되고 그 위에 거는 요 한 단위가 뭐 RB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한 단위가 R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1RB예요.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는 좀 다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그려져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SSB는 PSS와 PBCH와 SS 이렇게 해서 한 블럭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레고 블럭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위치도 여기가 심볼 2고 여기는 심볼 8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규격에서 어디에 위치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얗게 그렸잖아요. 여긴 데이터가 할당이 안 되는 거예요. PD, SCH 할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것도 규격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뒤에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SB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D, CCH는 이렇게 앞쪽에 할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 할당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슬롯 단위로 전송을 하고 걔를 가지고 한 슬롯 단위로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단말에서는 PDCCH를 보고서 PDCCH를 먼저 디코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PDCCH를 디코딩을 해서 얘가 자원이 어떻게 할당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할당이 되는 거고 요 색깔이 다른데 요 앞에 노란색 요거는 PDCCH의 DMRS예요. DMRS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CCH의 싱크나 디코딩을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신호들이 PDCCH의 DMRS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PDSCH의 DMRS예요. 얘는 PDSCH의 DMRS. PDSCH의 DMRS를 보고 PDSCH를 이제 할당을 하게끔 할당이 아니라 디코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고서 하는 거고 얘도 PDSCH 자원 영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TRS거든요. 그래서 TRS는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요. TRS는 근데 두 슬롯이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서 타이밍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과 이 타이밍. 그래서 얘는
뭐 한 20mm, 40mm 뭐 이런 주기로 전송을 하는데 요 두 개 슬롯이 같이 움직이게끔 전송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5번과 9번이 같이 짝으로 움직이고 어떤 애들은 6번과 10번이 같이 짝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요. 네. 가로축은 당연히 서브 캐리어고요. 여기까지는, 네, 여긴 RB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심볼입니다. 그래서 14개 심볼, 12개 서브 캐리어, 14개 심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가 한 심볼, 요거가 한 슬롯, 요거 하나가 한 슬롯,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TRS는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슬롯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슬롯에 한 번에 이렇게 전송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IM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위치마다 다르긴 한데 이거는 CSI IM이에요. CSI IM. 그래서 CSI RS라는 거는 CSI RS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맨데토리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IM은 인터페어런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 있는데 인터페어런스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기, 인터페어런스를 체크하는 매저먼트를 하는 애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떤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비워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신호도 안 나가요. IM이라고 돼 있는 데는. 신호가 안 나가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인터페런스 주변 신호를 체크만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IM과 RS를 가지고 해서 이제 CQI나, 얘를 가지고서 이제 CQI와 그 다음에 CSI, SINL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CSIRS가 또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UE1, UE2, 2. CSIRS나 CSIIM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도 되고 뭐 이런 데 이렇게 할당을 해도 되고 그거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예를 그냥 든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그 다운링크 채널에서 지금 사용하는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PTRS, Phase Tracking Reference Signal이라 그래서 얘는 오실레이터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축으로 TR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PTRS라는 걸 하나를 더 둬서 얘는 DMRS를 보완해주기 위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MRS로 해서 실제 데이터가 할당되는 거를 얘는 그 CSRS와 같이 쓰는 애고 얘는 DMRS를 보완하기 위해서 PTRS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는 거냐면 그래서 어떤 애는 이렇게 그 심볼에 모든 심볼에 이렇게 할당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4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더 띄엄띄엄 2개씩만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데 그래서 PTRS의 역할은 오실레이터의 오실레이터의 그 에러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우리 시그널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애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3.5기가는 이게 어느 정도 주파수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28기가 이렇게 가면 얘 신호가 하나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엄청 세밀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발생을 시킨다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틀어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막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는 애들은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건데 이렇게 틀어지는 애들은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막 틀어져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되니까 그러면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틀어졌을 때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PTRS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QI가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비트 전송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0에서 한번 전송하고 사인 180도에서 전송을 해서 0, 1, 0, 1 이렇게 전송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송을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00, 01 맞나요? 11, 10, 10 이렇게 전송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인가? 여기가 11이구나. 아니다. 여기가 11이구나. 네. 11, 여기가 10 맞나요? 여기가 00, 여기가 01 이렇게 되나요? 네, 잘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그 모듈레이션을 더하게 되면 얘가 모듈레이션을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한단 말이죠. 비트수를 눌려서 한 번에. 그러면 오실레이터가 흔들려서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얘라는 걸 디코딩할 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삼는 애가 DMRS가 그 기준을 디코딩하는 기준을 얘네 기준을 DMRS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PDSCH를 통해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흔들리게 되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프트 페이지가 틀어지게 돼서 시프트가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틀어져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틀어져 가지고 얘가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치면 그럼 요 신호를 얘라고 봐야 될까요? 얘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4분면을 또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가까우니까 얘는 이 신호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는 원래는 이쪽 건데 요 신호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페이지 로테이션을 해서 다시 얘를 이쪽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PTRS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PTRS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잡는 애가 DMRS인 거고요. 그래서 DMRS를 보고 얘가 이런 그 PDSCH 자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게끔 그런 식의 구성이 됩니다.